해상법 제14-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선박담보물권법과 선박집행법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는데요. 법정담보물권 중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박우선특권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의 효력은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또 추급권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경매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자는 저당권자와 같이 변제를 받기 위하여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358조 이하의 규정이 선박우선특권에도 준용이 됩니다.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게 됩니다. 선박우선특권자는 경매 청구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없이도 당해 선박을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고 채권 보존 절차로서 선박을 압류, 가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박 수선업자가 과다한 비용을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 신고하여 경매 신청을 하고 일단 선박을 정박하게 하여 운항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박 소유자 등을 불리한 지위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선박 소유자 등은 항행 허가보다는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 절차 취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우선특권자는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의 경락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경락대금의 분배에서 채권자 사이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제한을 받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목적물의 대금 분배에 관하여 책임 제한에 의한 공제를 받지 않고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책임제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결 1976년 6월 24일 76마 195 사건입니다. 선박 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본권 선박에 대한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 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태여 본권 선박을 가압류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 판단 취지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선박 우선특권의 추급권 및 우선 변제권과 경매 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본권 가압류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소론과 같이 단기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우선특권의 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특권이 있는 선박 채권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861조 2항 및 동법 제869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본권 선박을 물적 담보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매 청구를 함에 있어서 강제 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를 요하지 아니함은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그 경매 청구를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소명이 없는 이상 본권 가압류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지는 이유 없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판 1982년 7월 13일 80-2318 사건에서 선박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는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여 선박에 대하여 채무 명의 없이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 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판 1988년 11월 22일 87-1671 사건에서는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 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 명의 없이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국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 특권자는 선박 소유권의 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의 양수인은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도 선박 우선 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파산이나 회사 정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추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로는 선박 및 그 종물인 속구인데요. 운임 청구권, 선박의 종물이 아닌 속구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양도 후에는 추급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 특권의 추급력은 선박 우선 특권자가 선박 양수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박 양수인은 저당권에 있어서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입니다. 선박 양수인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스스로 선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박 우선 특권의 실행으로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면 본래의 채무자인 양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974년 12월 10일 판결 74-176 사건입니다. 상법 제861조 소정의 선박 우선 특권을 가진 선박 채권자는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선박 우선 특권의 추급성에 의하여 선박이 우선 특권의 목적물이 될 뿐이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당에서의 특수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우선 특권자의 배당 요구 문제입니다. 선박 우선 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선박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득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조항은 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박 우선 특권자는 직접 경매를 청구하지 않고 배당 요구의 방식에 의하여도 권리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도 선박 우선 특권자의 배당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에 이의 있는 담보권자의 구제 문제입니다. 선박 우선 특권자는 선박 우선 특권에 관하여 그 존재를 증명할 공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박 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이 선박 우선 특권의 존부, 효력, 배당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 경우 그 방법이나 절차가 문제가 되는데요. 종래에는 선박 담보권의 실행은 경매법에 의한 임의 경매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배당 이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에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는 교부금 수령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우선특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하여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선박 우선특권의 존부나 효력, 배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의 양도와 대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법정 담보 물권인 선박 우선특권의 양도와 대위가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하여는 먼저 선박 우선특권의 양도가 가능하다면 선박 우선특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부수되는 것일 뿐인가 하는 문제와 또 제3자가 선박 우선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에 의하여 선박 우선특권의 대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 선박 우선특권의 양도나 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나 1967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 제29조와 1993년 선박 우선특권 저당권 협약은 선박 우선특권의 양도와 대위를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의 양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만 담보물권이 존속할 수 있다는 부종성과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고 담보물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 부담에 따르게 되는 수반성, 담보물권이 목적물에 가름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물상대위성 등이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선박우선특권도 함께 이전하는데요. 선박우선특권의 실행과 관련된 채권은 양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에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의 양도에도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 선원의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등은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선박우선특권도 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선박우선특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박우선특권의 대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도 민법상의 대위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선박우선특권의 대위를 인정합니다. 대위는 피담보채권의 변제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 법정대위와 그렇지 않은 자의 임의대위로 나누어집니다. 선박우선특권이 붙은 선박의 양수인은 그 담보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선박우선특권자가 선박에 대한 집행을 할 것이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선박 양수인의 변제로 당연히 선박우선특권의 대위가 인정됩니다. 선박 대리점이 선박 소유자나 용선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제777조의 비용을 채당하여 지급한 경우에 선박 대리점이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 청구권은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대부분 판결은 상반되는데요. 제777조 제1항의 채권을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에 한하지 않고 선박우선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도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박 대리점의 채당금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요. 대위를 부정한 판결과 대위를 인정한 판결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대위를 부정한 판결을 보면 대판 1978년 5월 23일 77-1679 사건입니다. 상법 제861조에서 말하는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라면 선주 또는 선박 운항자가 선박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노력, 물품 또는 비용을 제공받고 그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선박을 담보로 하여 그로부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기는 것이지 선주 또는 선박 운항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노력 등에 대하여 자기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노력 등의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력 등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위를 인정한 판결에서는 대판 1979년 6월 26일 79-407 사건인데요.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의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은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항해 계속과 선박의 보존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한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문제의 선박 소유자인 소의 동성 선박 주식회사와 원고 간에 체결된 대리상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심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음은 같은 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나 선박 대리상이 선박 소유자와의 대리상 계약에 따라 같은 법조 1항 5호 소정의 비용을 업체로 하여 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용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와 간에 굳이 구별을 지을 합리적 근거가 없고 또 이 사건 문제의 선박 소유자와
대리상 다시 할게요. 사건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대위를 부정한 판결과 대위를 인정한 판결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대위를 부정한 판결로는 대판 1978년 5월 23일 77-1679 사건이 있습니다. 상법 제861조에서 말하는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라 함은 선주 또는 선박 운항자가 선박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노력, 물품 또는 비용을 제공받고 그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선박을 담보로 하여 그로부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기는 것이지, 선주 또는 선박 운항자가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노력 등에 대하여 자기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노력 등의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력 등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선박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위를 인정한 판결로는 대판 1979년 6월 26일 79-407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의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은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항해 계속과 선박의 보존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한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문제의 선박 소유자인 소외 동성선박 주식회사와 원고 간에 체결된 대리상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심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음은 같은 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나, 선박 대리상이 선박 소유자와의 대리상 계약에 따라 같은 법조 1항 5호 소정의 비용을 입체하여 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용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와 관해 굳이 구별을 지을 합리적 근거가 없고, 또 이 사건 문제의 선박 소유자인 소외 회사는 선적항 외의 선박 항해로 인한 각종 채권을 현지에서 청산 지급하기 위한 지점도 없으므로 그 현지 지점을 갖고 있는 원고에게 위탁하여 이를 신속하게 입체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편리한 방법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 그 입체 지급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위와 같은 편리한 방법을 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회사 소속 선박의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선박의 보존과 항해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물건 등을 구입한 대금 채권을 원고가 현지에서 입체 지급한 것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1항 5호의 경우와 다른 바 없어 그 우선 변제의 특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의 소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척기간입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으로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공시방법도 없이 선박 저당권이나 질권에 우선하는 선박 우선특권을 오랫동안 존속시키면 선박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뿐 아니라 선박의 담보력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경우 항해를 할 때마다 다수의 우선특권이 생기므로 그것이 누적된다면 선박의 매매나 저당권의 설정 등에 지장을 주게 되고, 선박 우선특권자로서도 항해 시마다 뒤의 선박 우선특권자가 우선하므로 이것을 오랫동안 존속시키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정기용선 계약상의 채권, 공동훼손, 운송인의 채권 채무, 공동훼손 채권, 선박 충돌 채권, 해낭 구조료 채권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우선특권의 존속기간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선박 우선특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특권자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로 변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매인데요. 선박 우선특권에 기한 경매가 종료하면 당시까지 그 선박 위에 설정되어 있던 모든 선박 우선특권이 소멸하는 것에 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저당 목적물의 경매가 이루어지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선박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박우선특권에도 저당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경매가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선박의 멸실입니다.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인 선박이 완전히 멸실되면 선박우선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선박이 아무런 흔적이나 잔존물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거나 멸실되는 경우는 드물고 난파물 또는 보험금 청구권 기타 선박의 멸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이 전부 멸실되지 않고 난파물 등의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 위에 선박우선특권이 존재합니다. 선박이 침몰되었다가 다시 부양된 경우와 같은 일시적 멸실의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선박이 멸실한 후 그에 대하여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은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과실로 선박이 침몰하거나 멸실된 경우 선박 소유자가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박의 부수채권에 포함되므로 그 위에 선박우선특권이 존속하게 됩니다. 다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담보물권의 소멸에 관한 부정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시효,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그 위의 선박우선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선박우선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1.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를 받은 당해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그 선박우선특권을 잃게 되나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선박우선특권의 양도 및 대위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채무자에 의한 변제의 경우 즉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의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선박우선특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가가 문제인데요. 민법상의 혼동의 경우와 비슷한데 자기 소유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동일한 선박 소유자의 선박 서로 간에 해난 구조가 이루어져 해난 구조료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구조된 선박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선박 소유자는 자기 선박 위에 제777조 제1항 제4항호에 정한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해난 구조료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따라서 피구조 선박에 대한 해난 구조료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은 피구조 선박에 대한 다른 채권자, 즉 후순위 우선특권자나 저당권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박우선특권의 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선박우선특권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그 피담보채권의 면제 또는 포기에 의하여서만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조 중인 선박의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은 완성된 선박이 아니므로 상법상의 선박으로 취급할 수 없으나 선박금융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건조 중인 선박은 법률상 선박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인정하고 있고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도 될 수 있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의 선박채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제777조 제1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완성된 선박의 운항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관해서만 의미가 있을 뿐 다른 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790조의 규정은 선박 저당권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규정으로 볼 수는 있으나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하여서는 그다지 실익이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법정담보물권인 선박유치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유치권은 타인의 선박을 점유한 자가 그 선박으로부터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선박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상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3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을 수선한 선박수선업자는
선박 수선 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선박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수선을 의뢰한 자는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고는 선박을 인도받지 못하므로 선박 수선을 의뢰한 자로 하여금 수선 대금 지급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민법이 유치권을 법정 담보 물권으로 규정한 이유는 타인의 선박의 점유자가 그 선박으로부터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기 전이라도 먼저 그 선박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한다면 채권의 주심이 어렵게 되어 당사자 간 공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박 유치권은 채무 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선박의 점유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선박 우선특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유치권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선박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기만 하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2. 선박 유치권은 선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든지 이에 불문하고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선박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선박의 양수인 경락인에게조차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는 선박 유치권이 실질적으로 선박 우선특권에도 우선하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는 결과입니다. 3. 유치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하므로 선박 유치권의 경우에는 선박 등기나 등록은 그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선박의 점유가 공시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4. 선박 유치권에는 부종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하는 때에는 선박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5. 선박 유치권에는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선박 유치권은 수반성이 있습니다. 선박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이 이전이 있으면 유치권도 당연히 이전합니다. 다만 이전되는 채권과 함께 선박의 점유도 아울러 이전하게 됩니다. 7. 선박 유치권자가 선박의 점유를 잃게 되면 선박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8. 선박 유치권은 선박 우선특권과는 달리 추구표가 없습니다. 9. 선박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의성은 없습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본체로 하고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권은 있어도 우선 변제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박 유치권의 목적물은 그 선박 및 속구입니다.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연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적어도 채권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에는 결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선박에 지출한 선박 수선비용, 상환 청구권, 선박 건조비용 청구권 등입니다. 또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또 유치권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선박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타인의 선박을 절취하거나 횡령한 자가 그 선박을 수선하더라도 그때의 수선비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음은 선박 유치권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유치권자의 권리입니다. 선박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의 경우에는 경락인이 유치물인 선박에 관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선박을 인도받지 못합니다. 유치권의 이러한 효력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선박 우선특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선박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박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
때로는 목적물인 선박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물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 집행되어도 유치권자는 그 경락인에 대하여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으로는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선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 이러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유치하고 있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 선언을 두는 경우, 태풍이나 풍랑 등이 있을 때 안전한 수역으로 피항하는 행위 등이 유치된 선박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선박 유치권자가 유치된 선박에 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풍랑을 피하고자 운항 경비를 쓰게 된 경우에 그러한 경비는 필요비로 볼 수 있습니다. 유치된 선박을 위하여 선박보험을 든 경우에 보험료 등도 필요비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선박 유치권자의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된 선박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선박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법률은 특히 선관주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된 선박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민법은 채무자의 승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박 소유자가 채무자인 보통의 경우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뿐이라고 좁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박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선체용선자의 허락을 받아도 선박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선박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유치된 선박을 임의로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선박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유치권의 소멸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일반적 소멸 사유입니다. 선박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에 의하여 소멸하는데요. 선박의 멸실, 행방불명, 수용, 혼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박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 사유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선박 유치권도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선박 유치권의 특별한 소멸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자의 소멸 청구입니다. 선박 유치권자가 그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이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에 대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하겠습니다. 2. 다른 담보의 제공입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선박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채무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 유치권자의 채권의 만족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선박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선박 소유자도 포함이 됩니다. 유치권의 소멸 청구 자체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충분하지만 담보의 제공 자체에는 유치권자의 승낙을 요하므로 결국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가름할 판결이 있어야만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담보는 물적 담보이든 인적 담보이든 이를 묻지 않습니다. 보증인을 세우거나 다른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동산의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은행,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보증장을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점유의 상실입니다. 선박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자연히 소멸합니다.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도 유치권이 상실되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때에는 점유는 상실하지 않았던 것이 되며 따라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점유는 선박 유치권자가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선박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어느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유주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선박을 임대 또는 담보 제공하여도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없으면 선박 유주권자의 점유는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선박 유주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14-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